신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 예를 들면 폴리페놀이나 사포닌 같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신장 기능을 좋게 해서 수분 배설을 잘 시켜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 신장의 혈류를 촉진합니다. 신장에 혈액을 많이 이렇게 가게 한다는 뜻이죠. 이 또한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분 배설을 촉진합니다. 차가운 성질을 계속 복용하게 되면 몸이 차가워지고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로 정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는 그렇게 심하게 차가운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정력을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차갑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찾을 수가 없고요. 반대로 율무를 복용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진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근거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알려진 그런 속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관절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PD님 주변에도 있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서 지금 비만 오면 무릎이 쑤신다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젊지 않아요? 젊은 사람 중에도 허리 아파가지고 제 친구도 운동하면서 허리 아프다고 뭐 이런 친구도 있고. 하물며 지금 우리 PD님이 30대인데 40대, 50대는 그렇다 치고 60대, 70대, 80대 뭐 이상 되시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저한테 약을 지으러 오시는 분들도 보면 어깨, 허리, 무릎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만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도움이 되는 약초를 소개할까 합니다. 자, 이 약초가 사실은 약초이면서도 음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만 드신다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자, 옛날 문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힘줄이 당겨서 아플 때, 그리고 관절이 아파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무릎뿐만 아니고 관절을 굽혔다 폈다 이 동작이 잘 안 될 때 사용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어떤 약초인지 궁금하시죠? 아, 너무 궁금합니다. 이 약초는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약초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정말 꾸준히만 사용하시면 효과 봅니다. 전문가들도 이 약초를 약에다가 많이 넣거든요. 저도 많이 넣습니다. 사실 약초가 하나의 효과만 있는 건 아니라서 이 약초 또한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오늘은 관절 아픈 사람에게 집중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이 약초를 죽을 쏘어 먹었다고 했는데 과장했을까요? 약보다 효과가 더 좋다라고 써놨어요. 어떤 약초일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 약초는 곡식인데요. 이 곡식 중에 단백질 함량이 정말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100g당 15g 정도가 단백질 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g당 15g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의 약 27% 정도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죠. 영양가가 높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율무입니다. PD님 율무 먹어봤나요? 율무차 아닌가요? 율무차. 율무밥은 안 먹어봤어요? 율무밥은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밥에도 넣고요. 물론 차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죽을 쏘 먹으면 좋은데 방금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거 죽 쏘 먹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요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무의 효능이 전통적으로 뭐냐면 이뇨작용입니다. 몸에 있는 수분을 빼준다는 뜻이에요. 어떤 식으로 빼주냐면 일단 율무는 신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 예를 들면 폴리페놀이나 사포닌 같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신장 기능을 좋게 해서 수분 배설을 잘 시켜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율무가 신장의 혈류를 촉진합니다. 신장에 혈액을 많이 이렇게 가게 한다는 뜻이죠. 이 또한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분 배설을 촉진합니다. 이렇게 수분 배설을 촉진하는 게 관절의 염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까요? 자, 급작스럽게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답을 못하는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관절에 지금 염증이 생겼잖아요. 부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종을 빼주려면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데 율무가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관절통에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율무를 관절 아플 때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율무는 직접적으로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우리 조상들은요 율무를 배농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여기서 배농이라는 얘기는 농, 고름을 배출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준다는 뜻이죠. 즉 율무를 복용하면 몸에 있는 수분을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이 부었을 때 부어있는 것을 없애준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염증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관절통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율무 드셔야겠죠? 교수님,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 율무를 먹으면 정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인터넷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제 한의학에서 율무를 약으로 쓸 때는 그 성질이 조금 차갑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운 성질이 아주 차갑다. 그러니까 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냉수다. 아니면 얼음물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차가운 성질을 계속 복용하게 되면 몸이 차가워지고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로 정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무는 그렇게 심하게 차가운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정력을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차갑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찾을 수가 없고요. 반대로 율무를 복용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진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근거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알려진 그런 속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처방 하나 알려드릴게요. 처방 이름은 치투방이에요. 좀 어렵죠? 이 치자가 치료하다라는 뜻이고 투자는 시기질투 이런 뜻이에요. 시기질투를 없애주는 처방이라는 뜻인데 옛날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율무를 오래 복용하면, 그러니까 오래 복용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오래 복용하면 기운이 좀 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완만해져서 시기질투심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율무, 그리고 천문동, 그리고 기장쌀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각각 같은 양으로 분말을 해가지고 죽을 써 먹거나 그 분말을 또 환을 만들어 먹거나 하면은 이것을 오래 복용하면 남자 여자 모두 성질이 좀 완만해져서 시기질투가 없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율무는 오래 복용해도 된다라는 것과 오래 복용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율무를 복용하면 남자 정력이 떨어지네 마네 이런 속설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요거 양을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우리 PD님이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율무의 특성이 뭐냐면 많이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복용하면 지금 여러분께 소개한 이 효능을 얻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관절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율무는 관절에 좋은 약, 관절이 아파서 굽혔다 폈다 못할 때 사용하는 약, 그리고 무릎이 특히 이제 부어 있을 때 사용하는 약,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율무 제가 얘기한 김에 더 좋은 효과 몇 가지 얘기할게요. 비만에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 효과가 있다고 지금 현재 양리학적으로도 검증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비만인 사람들에게 율무를 많이 이제 처방하거든요. 그래서 살찌는 사람, 그리고 무릎 아픈 사람, 특히 무릎이 부어 있는 사람, 무릎 통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율무를 쓰셔야 되는데 복용량이 많아야 돼요. 제가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하루 복용량으로 50g 정도가 좋습니다. 50g이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종이컵의 한 반 정도가 50g이고요. 제가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좀 따라 볼게요. 자, 이 정도가 50g이에요. 하루에 이 정도 복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끼를 드신다고 했을 때 이 정도를 조금 나눠서 드시면 되니까 아주 많은 양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죽을 써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한 2숟가락, 3숟가락 정도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아주 많은 양은 아니에요. 죽으로 먹었을 때. 그 율무 차로 먹었을 때도 몇 컵 정도 먹으면 될까요? 차는 많이 못 먹죠. 한 3컵 정도 먹으면 이 정도 양 나오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처방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황, 행인, 의인, 감초탕. 너무 길죠? 이거를 줄여가지고 마행의감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약초가 다 지금 나왔어요. 마황이라는 약초, 제가 소개한 적은 없어요 아직. 이게 전문가들이 쓰는 약이거든요. 마황, 그리고 행인, 행인은 살구 씨앗입니다. 율무를 또 의인이라고 해요. 감초는 아시죠? 이 4가지 약초가 들어가는데 마행의감탕이라는 처방에 율무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처방은 어디에 쓰냐면 관절이 붓고 아플 때, 그리고 몸이 찌뿌둥하고 이렇게 좀 결리고 이럴 때 사용하고요. 오전보다는 오후에 좀 더 아플 때 이런 증상에 사용하는데, 질병으로 따진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물론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관절이 아프다, 이게 류마티스든 아니면 퇴행성이든 간에 관절이 아프다 하면은 마행의감탕, 거기에 율무 가장 많이 들어간 약초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처방을 여러분들이 뭐 해서 드실 수 없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율무만 아까 하루에 50g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 꾸준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죠, 피디님? 꾸준히 먹는 거예요. 네, 꾸준히 먹는 거 못해요. 율무가 좋다 해서 먹었는데 며칠은 먹을 수 있는데 가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또 다른 거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율무 꾸준히, 여기서 꾸준히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관절이 튼튼해지고 통증이 없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율무 소개해 드렸는데요. 약초 같지 않은 약초잖아요. 양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약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